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어휘력 개발을 위한 기본 한자 1800개,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휴가란 단어의 뜻과 휴가란 한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 공지가 이렇게 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 공지 색깔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 공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하계 휴가를 실시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휴무일 15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정상 영업은 19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보통 휴가는 이제 직장이나 어떤 그 군대, 뭐 또 단체에서 보통 우리가 1년 360일 1월 달부터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놀게 되죠. 그래서 이 1년 그 기간 중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잘라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노는 것을 우리가 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뜻을 우리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요 공지라고 됐죠? 뭔가 알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공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공에 반대말은 이제 사죠, 사. 사적, 공적 이렇게 쓰죠. 사적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공적인 것은 개인 이외에 여러 사람이 관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는 알지자인데 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사 그런 뜻도 있지만 또 공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널리 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널리란 뜻이 그리고 여럿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가 공지라고 하죠. 여름 휴가를 이렇게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이렇게 공지라고 합니다. 자, 하계는 이제 여름 휴가죠. 여름과 계절을 뜻한 여름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다. 착오라는 것은 이제 어긋날 착, 그릇 옷자는 뜻이죠.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스테이크. 이렇게 여름 휴가가 이제 4일 동안 진행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가란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사전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뜻사전 앱에 이렇게 휴가란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가. 한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자의 뜻도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쉴휴 겨를가. 일정 기간 쉬는 쉬자죠. 쉬는 겨를. 참 겨를이란 말이 참 좀 어려운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겨를은 어떤 틈이나 틈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공간적인 틈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간적인 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일을 하게 되는데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요 사이에 그 일주일이나 뭐 열흘 그 정도의 휴가 시간을 우리가 시간적인 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사이 어떤 일정한 어떤 시간적인 그 여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작은 틈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 외에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잠깐적인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4일 동안 휴가니까 굉장히 작은 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을 갖자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면서 한가하게 노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작은 기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굉장히 작은 기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슈자와 가자, 이 한자에 대해서 우리 또 한 글자씩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슈자는 이제 1800개 중에서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여기 보면 쉴 슈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끌 슈자가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가자는 드디어 10개 마지막 글자입니다. 1800개 중에서 총 10개의 글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 가자가 바로 결을 가자입니다. 틈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틈과 결을가.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자를 또 한 글자씩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휴가의 휴자인데 이거는 이제 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죠. 쉴 휴자입니다. 자, 쉴 휴자를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요?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사람 인자고 나무 목자입니다. 자, 사람과 나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이것을 쉰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농부가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쉴 때 어떻습니까?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그늘 아래서 나무를 기대고 이렇게 쉬는 모습. 그것을 보고 쉴 휴자를 아마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 한자는 이와 같이 어떤 새로운 개념, 또 새로운 사물을 나타낼 때 새로운 글자를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글자를 활용해서 기존의 사람인과 나무목이라는 두 글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개념의 그러한 글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총 한자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든 글자가 98%입니다. 이 중에서 1%가 회의 문자고 97%가 형성 문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한자는 굉장히 쉽게 배울 수가 있고 굉장히 확장력을 이렇게 높게 키울 수가 있는 그러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자를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요 가자죠. 요거는 이제 결을가, 틈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 글자도 왜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인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분석을 하면 요거는 날일자죠. 날일자입니다. 해를 또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죠. 자, 요 글자는 빌릴 가자입니다. 빌리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것은 이제 언덕을 표시하는 글자죠. 언덕 한자인데 여기에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했죠? 자, 언덕에 있는 절벽에 있는 이제 광물이라고 했죠. 이 광물을 여기 사람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구라고 했죠. 도구로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연에서 이렇게 광물을 채취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내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은 빌릴 가자죠. 그래서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날일자와 빌릴가자가 있습니다. 시간을 빌리는 것이 결을가다. 결을 일종의 틈.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여유, 그것을 하나의 결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휴가란 말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쉴 휴. 그리고 또 가자가 결을 갖자. 우리가 쉬면서 이렇게 노는 것을 우리가 휴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름 휴가를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갖는 것은 하나의 작은 시간의 어떤 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간적인 틈이 아니라 시간적인 그 사이 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겨를과 틈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까지 공부한 한자 수가 벌써 23자가 됐습니다. 자, 1800자 꾸준히 하면은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한자인지 기대를 해 주시고요. 내일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